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요원 김하영 씨의 댓글 사건이 발생한 12월 11일부터 경찰이 허위 수사 결과를 시급히 발표한 12월 16일까지 6일 동안 국정원 국내 담당 간부들과 새누리당 고위 인사, 경찰 수뇌부가 집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문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 압박, 경찰 통제에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로부터 갑작스럽게 상영 중단 통보를 받으면서 영화계 전체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요원 김하영 씨의 댓글 사건이 발생한 12월 11일부터 경찰이 허위 수사 결과를 시급히 발표한 12월 16일까지 6일 동안 국정원 국내 담당 간부들과 새누리당 고위 인사, 경찰 수뇌부가 집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과정에 정치권과 국정원이 배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간 알려지지 않은 차문희 당시 국정원 2차장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축소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차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인 서상기 정보위원장과도 연락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댓글 작성 부서인 심리전단을 지휘한 이종명 국정원 3차장 외에 국내 담당인 2차장 라인이 경찰 수사에 관여한 것입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숨은 역할이 속속 드러나 진두지휘 핵심 인물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권 대사는 대선 전국을 뒤흔들었던 두 축인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여권의 NLL 대화록 불법 공개에 모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가 이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게 됐다고 한국일보는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서 드러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재판 과정에 적극 개진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 규명에 더욱 분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문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 압박, 경찰 통제를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건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흘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내란 음모 관련해서 국정원에 대해 일련의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만약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닌가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상규 의원의 말입니다. 지금 모든 수사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시기에 이 수사권 독립 문제가 논의가 돼서 네.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은 법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개시는 할 수 있으나 그 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은 전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경찰 조직 방침에 대해서 결국 안전행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막강한 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독립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라며 언론은 수사권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찰에 대한 청와대 통제를 강화하는 게 현재 나와 있는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원 사건 공판 과정에서 심리전담 3차장이 경찰 수사 은폐 과정을 지휘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 전체가 달라붙었다며 개탄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정부의 경찰 통제권 강화에 대한 경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경찰 조직 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겉으로는 사탕발림을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라며 경찰 조직 내부 반발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로부터 갑작스럽게 상영 중단 통보를 받으면서 영화계 전체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함 프로젝트의 백승호 감독과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을 준비하고 있는 윤기호 PD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한 목소리로 영화계에 가해지고 있는 외압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백승호 감독의 말입니다. 약 30개관 정도였었고 그중에 그 메가박스가 한 24개관 정도로 열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 24개가 다 닫혀버린 거군요. 그렇죠. 네. 그제였죠. 영화인들이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하면서 메가박스에 요구한 것이 그 메가박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보수단체의 항의, 그 실체를 밝히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영화인들은 그게 뭐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밤 늦게 연락을 받아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하러 급하게 갔는데, 예.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몇몇 단체들이 위협을 해서 일반 관객들이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협을 줄 정도였었으면 물론 그렇게 처리한 건 잘했지만 그 얘기가 들어오는 상영관만 내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내린 거거든요. 일단 예. 그게 이상하고, 두 번째는 그 정도 위협을 했으면 그거는 어떤 뭐 보수 집단 같은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인데, 예. 그럼 우리한테 통보할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건 핑계일 수밖에 없다.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뭐 다른 배우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누군가 뭐 어쨌든 메가박스도 영화계 한 파트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는 분명히 아실 텐데 그 이성적인 생각을 확 접게끔 만든 무언가 압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출연한 윤기호 PD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담고 있는 영화를 제작 중인 상황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화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메가박스 측에 상영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스크린 쿼터 축소 이래 가장 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무성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의 강사로 역사 왜곡 파문을 일으킨 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주저자인 공주대 이명희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 실수를 교정하는 기회가 됐으므로 교과서가 알찬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교학사 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특히 어떤 교과서들은 나온 지 6, 7년이 넘도록 아직 사실적 오류로 가득 차 있고 연도나 단체 이름에서 오류가 많다며 북한의 인권은 아예 거론하지도 않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금강산 사건 누락, 북침과 남침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다른 교과서들에 대해서도 색깔 공세를 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6억 원 환원할 차례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이어집니다. 전두환 씨 일가가 어제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하자 정치권이 서로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권의 아전 인수가 가관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환수가 결실을 본 것은 무엇보다 사회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보수 언론들도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를 박근혜 대통령의 공으로 치켜세웠습니다. 9월 11일자 조선일보는 11면 헤드라인을 16년 만에 환수, 전두환 추징법, 박 대통령 의지가 결정적 동인이라고 뽑았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라며 추징금을 완납한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전두환 추징법 통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썼습니다. 국민일보는 일면에 비정상의 정상화, 첫 완료 사례 기록, 박 대통령이 보는 전시 추징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씨의 추징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추징금 환수 여론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입니다.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환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최동욱 총장 체제 검찰과 언론이 거둔 성과입니다. 지난 4월 초 취임한 최 총장은 5월 고액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고 그 결과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 환수팀을 만들었습니다. 최 총장은 또 5월 말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역대 정부는 뭐 했나라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검찰은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은 바른 언론이었습니다. 국내 첫 크라우드 소싱 기획으로 전두환 은닉재산 특별취재팀을 꾸린 한겨레와 전재국 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그 주역입니다. 한겨레와 뉴스타파의 보도로 여론이 움직였고 지난 5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의 공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에 돌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전두환 씨로부터 받았다는 6억 원을 약속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19.6도, 강우량은 35mm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승조였습니다.